이 본질을 이제 캐치하지 못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행동 방침까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야, 정부가 드디어 또 집을 팔라고 또 엄청 또 뉴스에 나오네요. 보셨어요? 네, 뉴스 완전 도배가 됐던데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할 얘기도 많고 해서 조금 제가 한번 이끌어 가볼게요.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매도하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 이 본질을 이제 캐치하지 못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엉뚱한 선택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부가 말하지 않는 그 숨은 속뜻과 실제 뭐 다주택자, 뭐 1주택자 또는 뭐 일시적 또는 뭐 실거주 안 하고 있는 1주택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그 5월 9일 이후로 이제 양도세 중과가 이제 되는 거죠. 예. 종료가 됩니다라고 이제 연장 안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집을 팔아라 말아라 이렇게 종료까지 하는 걸까요? 그렇잖아요. 정부가 세금 변화를 알려주는 건 좋은데 행동 방침까지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건 뭔가 좀 이상하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주택자도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투기다. 전세 낀 집을 가지고 있어서 못 판다면 갭 투자를 가능하게 해줄 테니 팔아라. 다주택자는 세금이 높아지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팔아라. 계속 뭔가 안 팔면 나중에 후회할 거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1주택자도 팔아라고. 다주택자도 팔아야 되고. 뭔가 모든 사람이 다 팔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이 사실 좀 드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말하지 않는 숨은 속셈은 뭘까요, 여러분? 그리고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하나씩 한번 뜯어가지고 설명 좀 드려볼게요. 물건을 내놓는다고 가격이 안정화 될까요? 단순히 손바뀜이 된다고 가격이 안정화가 될까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놔요. 누군가 이 집을 사요. 그럼 뭐가 바뀐 거죠? 손바뀜만 바뀐 거죠. 자, 그럼 집값이 안정화 되나요? 제가 한번 쉬운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 세상에 아파트가 2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주택자가 이걸 다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임차로 이제 2명이 살고 있겠죠. 자, A 아파트, B 아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팔라고 하니까 물건 하나 내놓습니다. A를 매도로 내놓습니다. 이걸 누가 사야 되죠? A가 사거나 B가 사야 되는데 때마침 B에 살던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을 결심합니다. 내가 저 집을 사야 되겠다. 내가 저 집에 가서 실거주해야 되겠다. 그래서 A를 사서 실제 이사를 갑니다. 그럼 A에 살던 임차인은 어디로 가야 되죠? 어딘가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팔았으니까. 갈 데가 지금 B 집이 비어있죠. 여기로 임차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게 조금 있기는 하죠. 다주택자가 소유했던 아파트 2개가 있었는데 원래 이게 집주인이 다주택자 1명의 명의였는데 이제 B에 있던 사람이 A 걸 샀으니까 명의가 이제 2사람의 명의로 분산된 거죠. 근데 집의 개수는 똑같잖아요. 임차하고 있는 사람도 똑같잖아요. 그럼 결국 소유권 이전만 됐는데 어떻게 이게 안정화가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값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 당연히 수요와 공급의 법칙으로 시세가 조정이 돼야 되겠죠. 물건을 내놨는데 아무도 안 사야 됩니다. 팔고 싶어 미치겠는데 지금 안 팔면 지금 세금 지금 뭐 80% 두들맞는데 어쩌지? 그 세금을 계산해봤더니 야, 이 정도 내리는 게 더 낫겠다. 나중에 그 세금 내는 것보다는 내놨는데 안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또 누가 나보다 더 저렴하게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쟁하듯이 물건이 가격이 내려가야 그래야 가격이 조정되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 집을 아무도 안 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와야 집값이 내려가는 거죠. 현실은 어떨까요? 매물 나오면 냉큼 살걸요. 심지어 뭐 전세 낀 매물 나와도 살걸요. 원래 못 사는데 살 수 있게 해줬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가격 안정화의 본질은 이제 수요와 공급인데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과연 정부가 모르고 있을까요? 저는 당연히 안다고 봅니다. 똑똑한 분들인데 결과가 그분들에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션이 중요한 것 같고 지금 우리는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어. 이걸 지금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 액션만 보여줘도 누군가는 믿거든요. 아, 정부가 드디어 집값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정말 물건 쏟아지겠구나. 가격 진짜 하락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좋은 세상 오니까 좀만 기다렸다가 나중에 내가 정말 좋은 가격에 때 사야지 하면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고 계속 지지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미래는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양도세 중과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상 없다 이렇게 저는 결론 내리고 있거든요. 오히려 플러스다, 알파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3개월만 지나면 5월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그제서야 뭐 몇 개월 동안 고민했던 분들이 물건을 내놓을 수도 있겠지만 5월 9일 지나가면 이제 확실하게 물건이 잠기게 되겠죠. 특히나 세액 차익이 좀 큰 물건들을, 뭐 입지가 좋은 물건들은 시중에 안 나올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물건이 나올 수도 있는 물건이었어요. 양도세 중과가 유예됐다면 나올 수 있는 물건들,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이 그냥 이제 완전 잠긴다는 거예요. 올해 하반기, 내년에 나올 수 있는 물건들 싹 다 잠긴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단단해지고 매물이 기해지고 경쟁이 심해진다. 지금 매수하려는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도하는 물건만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하면 사실상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해야 되는데 지금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공급은 아예 안 하고 못하니까 기존에 나올 수 있는 물건마저 잠기게 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수요는 시장에 맡기고 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 생각에 일단 입지 좋은 곳은 매물이 훨씬 더 잠길 겁니다. 반대로 입지가 안 좋은 곳은요, 물건이 나올 확률이 있을까요? 있죠. 왜? 지방 그 다주택자분들 갖고 있는 물건들 중에서 외곽에 있는 물건들, 지방에 있는 물건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 물건들은 오히려 나올 수 있어요. 사실 거기는 또 양도세 중과 지역이 아니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나오긴 나올 거예요. 결국 뭐냐면 더 양극화되는 거예요. 가격이 견고해지고요. 그러면 이제 또 정부에서 고민을 또 하겠죠. 자, 5월 9일 지나고 나면 부동산 대책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요? 5월 9일 딱 지나자마자 5월 달은 지방선거 준비해야 됩니다. 한 달 바짝. 그러면 이제 조용하겠죠. 좀 있으면 이제 7, 8월 여름이에요. 그럼 이제 가을 되기 전에 뭔가 시세가 꿈틀꿈틀거리면 그때 뭔가 또 꺼낼 수도 있겠죠. 근데 꺼낼 수 있는 게 양도세 이제 끝났죠? 건들 게 없죠. 지금 최대 80% 넘어간다고 하는데 더 건들 게 없잖아요. 뭐 200%를 거둘 수 없잖아요. 네. 번 게 5억인데 10억 거둘 수 있나요? 그건 안 될 거고. 그러면 남은 게 이제 보유세잖아요. 팔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팔고 개기네. 내가 이 사람들 압박해야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유세라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균등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상을 하면 다주택자나 일부만 적용받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다 적용을 받기 때문에 뭐 공시지가를 올린다거나 그래서 한계가 있습니다. 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그 이제 상황별 이제 대응 방안을 제가 한번 좀 생각해 봤거든요. 다주택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들은 이제 두 가지 분류가 있죠. 첫 번째는 원래부터 올해 물건을 정리할 계획이 있던 분들이 있어요. 뭐 올해 뭐 상반기에 팔려고 했거나 뭐 하반기에 팔려고 했던 분들. 그분들은 계획대로 매도를 하면 돼요. 단 하반기에 팔려고 했던 분들은 상반기에 파는 게 맞죠. 왜? 세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래서 양도세 중과되기 전에 팔려고 하는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원래 계획이 없던 분들이 있죠. 근데 워낙 정부에서 뭐 자꾸 압박을 하니까 혹시 뭐지?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세금을 아끼려고 계획이 없던 걸 억지로 매도를 해야 될까요? 물론 사람들마다 뭐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정권이 영원한가요? 정책에 일관성이 있던가요? 굳이 황금 거위의 배를 째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어차피 지금 매도할 계획이 없었고 부동산, 특히나 아파트 이런 것들은 보유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뭐 짧게 6년, 뭐 8년, 10년 이렇게 보유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근데 지금 뭐 2년, 3년 보유했는데 올랐다고 해서 이걸 갑자기 팔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장기전으로 이제 돈의 가치를 해지하려고 사실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최근 3년 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죠. 그 기간 동안에 집을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다주택자가 사실상 아니거든요. 무주택자, 1주택 갈아타기. 이분들에 의해서 수요가 생겼고 그래서 가격이 오른 겁니다. 자, 그러면 2년 전에 바닥에서 집을 산 사람들이 있죠. 그분들 지금 보면 입지 좋은 곳들 1급지는요. 뭐 적게는 5억에서 뭐 10억 이상 오른 곳들이 진짜 부지기수입니다. 자, 이분들이 그러면 양도세 때문에 지금 집을 팔아야 될까요? 이분들은 어차피 1주택자예요. 지금 이 집을 산 사람들이 실거주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실거주를 못하니까 미리 사서 임대를 주고 있는 케이스예요. 어쨌든 1주택자예요. 이분들이 2년 지나면 비과세예요. 뭐 양도세 중과 유예 끝났는데 이 사람들이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또 집을 올해 뭐 5월 9일 이후로 집을 산다면
그분들도 결국 무주택자 아니면 1주택자 갈아타기예요. 그분들은 또 양도세 중과랑 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수요가 있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매도할 대상자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세금의 걸림돌이 전혀 없습니다. 이분들이 걸림돌이 있다면 딱 하나죠. 대출이에요, 대출. 사고 싶은데 돈 융통이 안 돼서 지금 못 사는 게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세금을 압박해서 이분들의 수요를 꺾을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다주택자 집 파세요라고 하는데, 집값이 올라가고 있는 류의 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지금 타겟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주택자는 지금 어찌 보면 집을 매도하게 만든다면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화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주택자한테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주택자가 금매가 나오면 사세요라고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언밸런스한 거예요. 대출 때문에 집 사는 쉽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정부는 무주택자 절대 집 살 생각하지 마세요. 다주택자 물건 쏟아질 텐데 당신들이 이걸 받아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맞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걸 막기 위해서 무주택자가 집 사면 취득세 12%입니다. 최대치 중과됩니다. 그렇게 올려야 사실 겨우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무주택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 안 있겠죠. 이게 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미스매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알뜰하게 돈을 모아서 지금 내 집 마련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무주택자가 집을 못 사게 막아버리면 그럼 그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내가 투기꾼이냐? 그럼 당신들도 집이 있지 않느냐? 1주택. 그럼 정부도, 정권 관료들도 1주택마저 다 팔아라. 그럼 나도 집을 안 살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1주택자도 어찌 보면 진짜 혼란스럽고, 무주택자도 혼란스럽고, 다주택자도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부의 역할은 정책이 바뀔 수 있죠. 그러면 제대로 미리미리 알려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봅니다. 특히 세금이나 중요한 것들이 변경될 때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사람들에게 잘 모르잖아요. 세금적인 부분까지도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된다, 저런 경우는 저렇게 된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어떠냐면, 자, 5월 9일 이전에 계약을 합니다. 근데 잔금을 뒤에 쳐도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말이 바뀌어요. 그리고 또 규제 지역은 4개월 이내 해야 되고, 그 외 지역은 또 6개월 이내 매도 조건이 붙었습니다. 발표하고 나서 이제 하나씩 뭔가 새로운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매도할 기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전세 낀 집을 못 팝니다 그랬더니 또 팔게 해주겠대요. 근데 만약에 전세 낀 집에서 계약 갱신권을 쓰고 싶을 거 아니에요. 전세 낀 집을 내놨는데 기존에 전세 살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2년도 안 살았으니까 딱 전세 만료가 되면 갱신권 써야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람들이 또 궁금해 할 거예요. 이거를 그 전에 손바뀜이 되면 이걸 매수한 사람이 이미 집주인이 돼버리기 때문에 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만료 전에 2개월 전에 잔금 다 처리를 하면 사실상 그 기존의 임차인은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헷갈려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거 말고도 사실은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약간 애매한 영역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명쾌하게 밝혀진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다. 이렇게 중요한 거를 거의 벼락치기 하듯이 처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정권을 떠나서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팔려고 하는 집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은 전 다를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제 지방에 있는 물건들도 그러고 있는데 이거 팔아야 되나? 사실 여기는 조정 지역도 아니라서 양도세 중과 지역도 아니긴 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판다고 해서 갑자기 수요가 붙는 지역도 아니고, 그러면 팔면 수요가 있는 지역이 서울이고 중과받는 지역이 서울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제일 좋은 물건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걸 제일 오래 가져가고 제일 마지막에 팔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서울 걸 팔아야 된다? 그럴 이유는 거의 없죠. 그 반대가 맞는 거죠. 그리고 정부 정책이 하는 역할은 대부분 후행성입니다. 이 명심해야 됩니다. 너무 오를 것 같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시중에 물건을 내놓게 해야 되겠다. 그 역할인 거지, 앞으로 집값이 떨어집니다, 이거 안 팔면 나중에 정말 후회할 겁니다, 이거랑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너무 오를 것 같아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를 조금 캐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제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뭐 그 전부터 유사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스스로 좋은 판단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I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까요? 그냥 궁금한 것들을 채팅으로 남기시면 됩니다. 자, 매매가 13억에 맞는 아파트 추천해줘 하시면 3초만 기다리시면 아마 AI가 가장 최적의 입지를 고려한 아파트를 추천해 줄 겁니다. 하나, 둘, 셋. 자, 어떤가요? 13억대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수익형 부동산까지 회원가입 없이 그냥 입력만 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확인해 보세요. 원하시는 아파트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